3억 주면 조용히 있어줄게. 3억이라는 돈으로 비밀을 지켜주겠다라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평생 받아온 무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혹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애써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을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만난다. 그날도 그랬다. 평범한 오후 백화점 식료품 코너 과일 진열대 앞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머 설마 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손에서 사과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또각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한때 나를 생선가게 집딸이라 부르며 웃음거리로 만들던 애 김미숙.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혹시 선영이 아니니?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화려하지만 약간은 천박한 모습의 김미숙이 서 있었다.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와 진짜 선영이네. 말은 반가운 척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미숙의 시선이 내 옷, 내 신발, 내 손에 들린 할인 스티커를 차례로 훑었다. 그리고 혀를 살짝 찼다. 아직도 형편이 좀 그런가 봐. 할인 스티커 들고 장 보는 거 보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근데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닌데. 아 뭐 가정부로 일하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내 손이 살짝 떨렸다. 미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아직도 손에 냄새 남아있는 거 아니니? 예전엔 진짜 너 지나가면 멀리서도 다들 알았잖아. 작고 얕은 웃음. 주변 사람 몇 명이 힐끗거렸다. 그래도 대단하다. 그 집 사람들 너한테 비린내 날 텐데 일도 시키고 아직도 혼자지? 그때처럼. 그 말 속의 의미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너 같은 애를 데려갈 남자가 있겠어?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미숙은 마치 승리라도 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뭐 사람 인생이 그런 거지. 사람은 살던 대로 사는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자리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미숙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장바구니 들고 이런 데 있으니까 좀 안 어울린다. 너도 좀 어색하지. 그 순간 여보. 낮고 차분한 목소리. 공기가 순간 멈췄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우였다. 그는 내 옆으로 자연스럽게 다가와 내 손에서 사과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나를 바라봤다. 오늘 회의가 늦게 끝나서 혼자 장 보느라 힘들었지? 미안해. 미숙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그녀의 입에서 어색하게 튀어나온 단어. 정우는 그제야 미숙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목소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품위 있고 기품 있는 정우의 모습. 고급스런 수트, 명품 시계. 주변 직원들의 미묘한 태도가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미숙은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다. 그리고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세상 참 모르겠네요. 사람이 이렇게. 말끝을 잇지 못했다. 선영은 잠시 옛날 생각에 빠졌다. 선영은 이름보다 냄새로 먼저 불리던 아이였다. 아침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모님 생선가게 일을 도왔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지만 선영은 어려운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선가게 일을 도왔다. 엄마는 미안한 얼굴로 늘 말습하셨다. 학교 가기 전에 씻어야지. 찬물로 손을 씻고 비누로 몇 번을 문질러도 손끝에는 늘 생선 냄새가 남아 있었다. 내 교복을 다려주며 말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미 눈에 띄는 아이였다. 왔다. 오늘은 뭐야, 고등어야? 여기저기서 킥킥대며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나갈 줄 알았다. 하지만 김미숙은 달랐다. 그 애는 항상 내 얘기를 할 때는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는 선생님, 자리 바꿔도 돼요? 왜? 옆에 있으면 냄새나서 집중이 안 돼요. 교실이 웃음으로 터졌다. 선생님은 못 들은 척 칠판을 봤다. 그 이후 내 자리는 항상 맨 뒤 창가였다. 하루는 체육복으로 갈아입던 날, 미숙은 내 가방을 열었다. 얘들아, 이거 봐. 비닐봉투에 쌓인 엄마가 싸준 도시락 반찬. 와, 생선집 딸 맞네. 누군가 말했다. 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해도 티가 안 나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날 집에 와서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고 거칠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사진도 찍지 않았다. 미숙은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미숙은 비웃듯 말했다. 잘 살아. 네 자리에서. 그 말이 나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서울은 생각보다 추웠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건물 청소,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야간 대학 강의를 들었다. 그날도 비가 오던 밤이었다.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괜찮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우산을 내밀었다. 비 많이 옵니다. 집까지는 가셔야죠. 나는 그 우산을 보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정우가 말했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에요. 선영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난 나를 국밥집으로 데려갔다. 이럴 땐 따뜻한 국물이 최고예요. 나는 숟가락을 들고 도 한참을 멈춰 있었다. 정우가 말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에 눈물이 또 국밥 안으로 떨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다. 그는 내 이야기를 캐묻지 않았다. 과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죠. 그 말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어느 날 그가 말했다. 당신이 자꾸 생각나요.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처음으로 말했다. 나는 생선가게 집딸이에요. 정우는 웃었다. 그래서요? 그 대답에 나는 처음으로 내 삶의 용기를 얻었다. 그렇게 과거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안고도 앞으로 간 사람이 되었다. 여보하고 부르는 정우의 목소리에 선영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선영은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미숙이 눈앞에 서 있으니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미숙의 시선은 계속해서 정우의 옷, 시계, 태도를 오갔다.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 미숙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두 분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30년 정도 됐습니다. 짧고 간결한 정우의 대답. 아, 네. 저는 선영이랑 학교 다닐 때 친했었어요. 미숙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정우가 짧고 공손한 대답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미숙과 대화를 나누면 과거로 가는 것 같아서 모든 게 어긋날 것 같았다. 미숙은 정우를 한번 보고 다시 나를 봤다.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정우는 내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그 작은 행동이 미숙의 눈에 분명히 들어갔다. 미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숙이, 아, 잠깐만요. 전화를 받으며 한 발짝 물러섰다. 나는 정우를 봤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다시 돌아왔다. 먼저 갈게. 라며 연락처를 물어왔다. 미숙은 한 번 더 정우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그 말은 끝을 남겼다. 미숙이 사람들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불편했어? 나는 조금 옛날 생각이 났어.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선영을 만난 그날 밤, 김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니, 복잡한 게 아니라 뒤죽박죽이었다. 어떻게 선영이가 저런 남자랑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다.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수트 입은 모습, 명품 시계, 주변 사람들이 보내던 그 눈빛. 아니야. 뭔가 이상해. 미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노트북을 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검색창에 이것저것 쳐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회사는 어딜까?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미숙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선영이가 나보다 잘 살 리 없어. 그날 이후 미숙은 그 백화점을 일부러 자주 갔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 혹시나 다시 마주칠까 싶어서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드디어 선영을 다시 봤다. 이번엔 혼자였다.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됐어. 오늘은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선영아. 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순간 얼굴이 굳었다. 어머, 또 만났네. 이게 무슨 인연이니? 미숙은 일부러 밝게 웃으며 다가갔다. 선영은 짧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일부러 거리감을 두려 차갑고 격식 있게 인사를 건넸다. 미숙의 속이 뒤틀렸다. 요즘 어떻게 지내? 지난번에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카트를 밀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미숙이 카트를 살짝 잡았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 옛날 얘기도 하고.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바빠서요. 30분만. 미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옛날 친구끼리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돼? 주변 사람 몇 명이 힐끗 봤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백화점 안카페, 창가 자리.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선영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남편분, 무슨 일 하시는데? 직설적인 질문. 선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건축 쪽 일해. 건축?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건축가야? 아니면 건설회사? 건설회사 운영해. 어느 정도 규모?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숙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났어? 선영은 미숙을 똑바로 봤다. 왜냐고? 미숙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니,
그냥 신기해서 너 예전엔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선영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런데 어떻게? 미숙의 말이 멈췄다.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눈이 커졌다. 혹시?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혼이야? 남편이 돈이 좀 있으니까 과거는 좀 눈 감아주고. 선영은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서 잔이 살짝 흔들렸다. 미숙아. 처음으로 선영이 이름을 불렀다. 우리 왜 이러고 있어? 미숙은 잠시 멈칫했다. 뭐가? 예전에 우리 친했던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친하지 않았다고? 응.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도 친했던 적 없어. 너는 날 괴롭혔어. 매일. 미숙의 입이 벌어졌다. 괴롭혔다니. 그건 좀. 우리 그냥 장난친 거잖아. 장난? 선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냄새 난다고. 자리 바꾸라고 한 거. 내 도시락 들쳐서 애들한테 보여준 거. 그게 장난이었어?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잊었을 리가 없잖아. 선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기억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무 감정 없는 말투로 미안해. 짧은 사과. 하지만 선영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됐어. 선영이 일어났다. 이제 갈게. 잠깐만. 미숙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같이 학교 다녔잖아. 그게 뭐? 선영이 미숙의 손을 뿌리쳤다. 그 시간이 내겐 지옥이었어. 그 말을 남기고 선영은 카페를 나갔다. 미숙은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화가 났다. 내가 왜 사과까지 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복수심. 선영은 그날 이후로도 미숙을 몇 번 더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다. 정우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굳이 과거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 어느 날 저녁 정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여보, 정우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응? 오늘 회사에서. 정우가 말을 멈췄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어? 정우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전화? 응. 정우가 천천히 말했다. 여자였는데. 선영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는데? 회사 대표 맞냐고 물어보더라. 그리고 정우가 선영을 봤다. 당신 학창시절 친구라고 했어. 저번에 백화점에서 만난 적 있다고. 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미숙이? 선영은 주저앉았다. 미안해. 정우가 선영 옆에 앉았다. 왜 미안해? 나 때문에. 여보. 정우가 선영의 손을 잡았다. 나 과거 신경 안 써. 알지? 근데 그 친구가 왜 전화했는지 알아?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자기 소개를 하더라. 자세하게. 뭐라고? 독신이고 사업하고 싶은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선영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뭐래? 당신 통해서 알았다고. 거짓말이었다. 선영은 미숙에게 정우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 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우리 회사는 개인 투자는 안 한다고. 선영은 머리가 하얘졌다. 선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 정우가 선영을 안았다. 다 해결했어. 하지만 선영의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다. 미숙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선영아, 나야. 미숙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내 번호를? 그게 중요해? 미숙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왜 전화했어? 만나자. 싫어. 만나. 미숙이 끊어 말했다. 안 그러면 뭐? 내 남편한테 얘기할 거야. 뭘? 내가 어떤 애였는지. 미숙이 비웃었다. 비린내 나던 그 시절. 너. 그리고 미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하고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선영의 손이 떨렸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미숙이라면 충분히 지어낼 수 있었다. 어디서 보자고?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호텔 1층 카페. 미숙은 이미 와 있었다.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 겉모습만 보면 성공한 사업가 같았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다. 저 옷, 저 가방이 전부 빌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왔네. 미숙이 웃으며 손짓했다. 선영은 앉았다. 뭘 원하는 거야? 직설적인 질문.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원하는 거? 별거 아니야. 말해. 돈. 선영의 눈이 커졌다. 3억? 뭐? 3억이면 돼. 미숙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 정도면 내가 조용히 있어줄 수 있어. 선영은 믿을 수가 없었다.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미숙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현실적인 거야. 너 남편 회사 규모 내가 다 알아봤어. 3억 정도야 껌값이잖아. 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못 줘. 그래. 미숙이 핸드폰을 꺼냈다. 그럼 이거 내 남편한테 보낼까? 화면에는 선영의 옛날 사진이 떠 있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학교 뒷문 앞 사진. 허름한 교복. 손에 든 비닐봉투. 이것만 보내는 게 아니야. 미숙이 스크롤을 내렸다.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친구들 증언도 다 모았어.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뭐? 미숙이 비웃었다. 내가 과거 때문에 고생한 거. 내 남편은 모르지? 남편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남자들은 몰라. 자기 부인의 치욕적인 과거는 듣고도 다르게 느껴. 특히 미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디테일하게 들으면. 선영은 숨이 막혔다. 일주일 줄게. 미숙이 일어나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3억 준비해. 안 그러면. 미숙이 돌아서며 웃었다. 내가 쌓아온 거 다 무너뜨릴 거야.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억?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정우 몰래?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정우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내가 협박당하고 있다고? 과거 때문에? 정우는 이해할 것이다. 그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영 자신이 견딜 수 없었다. 나 때문에 정우까지 괴로워지는 건.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 정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보였다. 정우 명의. 하지만 선영도 사용할 수 있는 공동계좌. 잔액 8억 5천만 원. 선영의 손이 떨렸다. 3억만. 정우 몰래 빼면. 아니. 선영은 서랍을 닫았다. 이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다. 정우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선영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정우를 불렀다. 여보. 응? 내가 할 말이 있어. 정우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뭔데? 사실은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우가 일어났다. 아침에 누구지? 문을 열었다. 미숙이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밝게 웃었다. 저번에. 정우가 당황했다. 네, 선영이 친구 미숙이에요. 혹시 선영이 있나요? 선영이 현관으로 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아, 선영아. 미숙이 손을 흔들었다. 깜짝 방문. 어제 통화했을 때 주소 알려줬잖아. 거짓말이었다. 정우가 선영을 쳐다봤다. 선영도 정우를 바라봤다. 미숙이 끼어들었다. 선영이랑 요즘 자주 연락해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 반가워서요. 선영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다. 정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들어오세요. 정우가 공손하게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다. 선영이한테 줄 게 있어서요. 미숙이 봉투를 꺼냈다. 이거. 선영이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뭐야? 열어봐.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다. 학창시절 사진, 선영의 사진, 그리고 한 장의 편지. 선영은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선영아, 내가 결정할 시간을 더 줄게. 2주로 늘려줄게. 하지만 만약 연락 없으면 이 사진들 내 남편 회사 직원들한테 다 돌릴 거야. 대표 사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직원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선영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정우가 편지를 주우려 했다. 안 돼. 선영이 소리쳤다. 정우가 멈췄다. 미안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럼 난 갈게. 연락 기다릴게, 선영아. 미숙이 돌아섰다. 정우가 미숙을 불렀다. 잠깐만요. 미숙이 돌아봤다. 네.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미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었다. 저요? 아무것도 안 원해요. 그냥 옛 친구 만나서 추억 나누고 싶은 것뿐인데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정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돈 달라고 협박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선영이한테서 다 들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정우는 비서를 시켜 미숙에 대해 조사했었다. 미숙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미숙이 발뺌했다. 저는 그냥 3억? 정우가 끊어 말했다. 3억 달라고 하셨죠?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정우가 비웃었다.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사업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 수없이 봤어요. 과거를 들춰내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려는 사람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우가 선영을 봤다.
제 아내의 과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선영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사랑하는 건 그냥 선영이입니다. 과거의 선영이가 아니라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과거를 다 안다고요?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됩니다. 선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이겨냈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당신들, 미숙이 소리쳤다. 잘난 척 그만해요. 선영이가 뭐가 대단해서 그냥 운 좋게 당신 같은 남자 만났을 뿐이잖아. 정우는 조용히 미숙을 봤다. 부럽습니까? 그 한마디에 미숙은 입을 다물었다. 부러우면 당신도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 과거 들춰내서 돈 뜯어낼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문을 가리켰다. 이제 가시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분했다. 억울했다. 왜 선영이만, 왜 나는 안 돼? 미숙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선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우는 선영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미안해. 선영이 먼저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정우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괜찮지 않아.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여보. 정우가 선영의 얼굴을 돌렸다. 눈을 마주쳤다. 내가 아까 한 말 진심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선영이 물었다. 정말 하나도 안 궁금해?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정우는 잠시 생각했다. 궁금하긴 해. 하지만 정우가 선영을 안았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억지로 털어놓을 필요 없어. 선영은 정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선영은 정우에게 모든 걸 말했다. 생선가게 집딸이어서 매일 아침 비린내를 씻어내던 것, 미숙이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것,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던 것. 정우는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질문하지도 않았다. 그냥 선영의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다. 그래서 선영이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믿기지 않았어. 내 과거를 묻지 않고 나를 그냥 나로 봐주는 사람. 정우는 선영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선영은 다시 울었다. 이제 괜찮아. 정우가 속삭였다. 이제는 내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우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이었다. 선영이 조용히 정우를 불렀다. 여보. 응? 고마워. 정우가 웃었다. 나랑 결혼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정우는 선영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고마워. 정우가 다정하게 말했다. 나와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그렇게 걸었다. 이렇게 계속 행복하길 바라면서 그날 저녁 선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 선영아, 나 미숙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었어. 용서 안 바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앞으로 다시는 연락 안 할게. 행복하게 살아. 선영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다. 답장을 보낼까? 아니면 그냥 지울까? 결국 선영은 답장을 보냈다. 우린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다. 과거는 저 해처럼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곧 올 것이다. 하지만 선영은 몰랐다. 미숙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미숙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한. 당신 남편, 정말 깨끗한 사람일까요? 문자는 그렇게 시작됐다. 선영은 그날 아침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익명이었지만 선영은 미숙이 보냈다는 걸 알았다. 또 시작인가? 그냥 무시했다. 하지만 선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미숙이 보낸 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같이 보낸 사진 한 장, 흐릿하고 오래된 3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 20대 청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선영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기사 속에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미숙이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람 당신 남편 맞죠? 선영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사과 문자를 보낸 그날부터 복수를 멈춘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타겟을 선영에서 정우로 바꾼 것이다. 4주 전 미숙은 정우의 집에서 쫓겨난 후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선영이가 뭐가 대단해서 억울함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질투였다. 증오였다. 운 좋게 부자 만났을 뿐인데 왜 선영이만. 미숙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그리고 그때였다. 문득 다른 생각이 스쳤다. 잠깐. 미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정말 운만 좋았을까? 아니면 미숙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다. 미숙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미숙은 그날부터 정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노트북 앞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셨다. 손가락은 쉬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정우의 회사 연역, 과거 인터뷰 기사, SNS 계정들. 하지만 모든 게 너무 깔끔했다. 이상해. 미숙은 직감했다. 너무 완벽해. 이건 누군가 정리한 거야. 50대 후반, 자수성가한 사업가, 화려한 성공 스토리. 하지만 20대 시절 기록은 거의 없었다. 마치 그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야. 미숙의 눈이 빛났다. 숨긴 게 분명히 있어. 미숙은 전략을 바꿨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발로 뛰기 시작했다. 정우가 20대 시절 살았다던 지역,
낡은 동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오래된 주택가. 미숙은 그곳에 오래된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세탁소, 구멍가게, 작은 식당. 30년 전부터 여기 계셨다고요? 미숙은 백발의 할머니에게 물었다. 구멍가게 주인이었다. 그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미숙은 정우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유일한 한 장. 이 사람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봤다. 한참을 들여다봤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다. 이 청년. 미숙은 숨을 죽였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착한 애였지. 혼자 고생 많이 했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면서 학교 다녔어. 미숙은 재빨리 메모했다. 혹시?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문제? 네. 사고라든지.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을 달싹거렸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닫았다. 미숙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할머니. 미숙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중요한 일이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쁜 애는 아니었어. 그냥 한번 실수한 거지.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무슨 실수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요? 음주운전.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요? 한 30년도 더 됐나?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그 애가 25쯤? 아니, 26이었나? 힘들게 살다가 처음으로 취직했다고 기뻐하던 때였어. 할머니의 눈가에 옅은 슬픔이 스쳤다. 직장 선배들이랑 술 마셨나 봐. 원래 술은 안 하는 애였는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말을 멈췄다. 너무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힘든 듯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숙이 재촉했다. 사고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사람을 쳤다더라. 미숙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래서요? 도망쳤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무서웠겠지. 어린 나이에. 피해자는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잘 모르겠어. 그 후로 그 청년도 여기서 사라졌고. 할머니. 미숙이 간절하게 물었다. 그때 사고 신문에 났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기사로 실렸어. 그런데 금방 묻혔지. 왜요? 글쎄.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가난한 청년 이야기가 누가 관심이나 가지겠어. 미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충분했다. 실마리를 찾았다. 미숙은 그날부터 30년 전 신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서관, 구청 자료실, 신문사 아카이브, 낡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지냈다. 눈은 침침해졌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찾았다. 1994년 7월 15일자 작은 지역신문 사회면 하단 작은 기사 하나.
20대 청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피해자 중상. 기사는 짧았다. 이름도 없었다. 나이와 성별만 나와 있었다. 하지만 미숙에겐 충분했다. 날짜, 장소, 상황, 모든 게 할머니의 증언과 일치했다. 이거야. 미숙은 기사를 복사했다. 여러 장. 손이 떨렸다. 흥분 때문인지 아니면 승리감 때문인지 드디어 잡았어. 하지만 미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확실한 증거. 미숙은 당시 사고를 직접 목격했거나 관련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2주가 더 지났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다. 60대 후반. 당시 사고 현장 근처 철물점을 운영하던 사람. 그 사고 기억하십니까? 미숙이 물었다. 남자는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았다.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기억하지.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가 않아. 왜요? 남자는 담배를 끄며 먼 산을 바라봤다. 그날 밤 남자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나도 늦게까지 가게에 있었어. 재고 정리하느라. 그때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 쾅! 남자가 손뼉을 쳤다. 미숙이 움찔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비명. 미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뛰어나갔지. 남자가 계속 말했다. 거기 여학생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 피가. 남자는 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너무 많이 흘렀어.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차는요? 이미 가버렸어. 빠르게. 번호판 봤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어. 하지만 남자가 눈을 떴다. 차종은 기억해. 국산차. 그때는 흔하지 않았던 모델. 미숙은 메모했다. 피해자는요?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119 불렀지. 경찰도 왔고. 그 애는.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살긴 살았어. 하지만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요. 다리를. 남자의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 됐다. 못 쓰게 됐어. 평생.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학생.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지.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 후로 소식이 없어.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 경찰이 조서 쓸 때 들었거든. 남자는 종이에 이름을 적었다. 강지은. 미숙은 그 이름을 꽉 쥐었다. 미숙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가졌다. 30년 전 신문 기사, 목격자 증언, 피해자 이름, 그리고 정우가 그 시절 그 동네에 살았다는 증거. 이제 미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선영이를 무너뜨릴 차례야. 하지만 미숙은 조급하게 굴지 않았다. 신중했다. 치밀했다. 바로 선영에게 가는 대신 정우의 회사부터 흔들기로 했다. 먼저 토대를 무너뜨려야 해. 미숙은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우 회사의 이사진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 귀사 대표의 숨겨진 과거. 본문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 스캔본. 그리고 목격자 증언 요약.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귀사의 대표 정우입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사를 이끌 자격이 있습니까? 보내기. 미숙은 만족스럽게 화면을 바라봤다. 씨앗을 뿌렸어.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정우를 집어삼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이틀 후 정우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회의실 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대표님, 한 이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이메일, 테이블 위에 프린트된 이메일이 놓였다. 정우는 그 종이를 봤다.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3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술에 취한 상태, 흐릿한 시야, 갑자기 튀어나온 그림자, 핸들을 꺾었지만 늦었던 순간, 쿵, 그 둔탁한 소리, 그리고 백미러로 보였던 쓰러진 몸. 정우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악몽으로 시달렸다. 매일 밤, 대표님,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는 현실로 돌아왔다. 대답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까? 정우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대표님의 침묵은 이사 한 명이 차갑게 말했다.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정우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한 이사가 비웃었다. 대표의 과거는 곧 회사의 과거입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면 어쩌시려고요? 주주들이 알면요? 고객들이 알면요? 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을 주십시오. 얼마나? 2주.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2주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좋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2주. 하지만 이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그때까지 해결 못하시면 대표직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등을 벽에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렸다. 어떻게 알아낸 걸까? 정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여보,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선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선영이 다가왔다. 정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선영도 놀랐다.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 축축한 이마. 여보. 선영이 정우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정우는 선영을 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안해.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해? 선영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정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뭔데?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30년 전 정우가 눈을 감았다. 내가 사람을 쳤어. 선영은 숨이 멎었다. 뭐라고? 음주운전.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 그리고 정우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흐느낌만이 조용한 현관을 채웠다. 선영은 정우를 바라봤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측은함. 정우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까? 피해자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 여학생이었어.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7살. 다리를 정우가 울먹였다. 못쓰게 만들었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했어. 선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선영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망쳤어. 정우의 고백은 처절했다. 무서웠어.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정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도망쳤어. 경찰은? 신고는 됐어. 정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범인을 못 찾았어. 나를. 선영은 정우의 어깨를 안았다. 정우는 선영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 아이한테는. 정우가 숨을 헐떡였다. 평생 사과해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선영은 정우를 꽉 안았다. 여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이제라도 바로잡자. 어떻게? 피해자를 찾아야 해. 선영이 말했다. 직접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 정우는 선영을 봤다. 당신 실망하지 않았어? 선영은 정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실망은?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다. 했어.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선영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달라.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잖아. 그리고 선영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정우는 선영을 껴안았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숙이었다. 선영은 정우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여보세요. 선영아.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뉴스 봤어? 무슨 뉴스? 아직 안 떴구나. 미숙이 낮게 웃었다. 곧 터질 거야. 내 남편 과거. 아주 요란하게. 선영은 주먹을 쥐었다. 내가 한 거구나. 당연하지. 미숙의 목소리에 승리감이 배어 있었다. 30년 전 음주운전 뺑소니. 피해자는 평생 장애인. 이런 사람이. 미숙이 비웃었다. 대기업 대표라니. 미숙아.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왜? 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 남편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노력하라고 했잖아. 날 비웃으면서. 그래서 미숙이 차갑게 말했다. 노력했어. 너희를 무너뜨리는데.
선영은 숨이 막혔다. 넌 정말 뭐? 미숙이 끼어들었다. 나쁘다고? 비열하다고? 웃기지 마. 미숙의 목소리에 오랜 분노가 터져나왔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학교 때는 나를 괴롭혔잖아.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게 더 비겁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미숙이 숨을 몰아쉬었다. 행복한 척 살면서 나만 비참하게 만들잖아. 선영은 할 말을 잃었다. 미숙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미숙아, 끊을게. 미숙이 말을 자르고 전화를 끊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다. 건설업계 거물정우 대표 30년 전 음주 뺑소니 의혹.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 메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는 폭발했다.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다. 역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뭔가 있네.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는데 30년 동안 숨기고 산 게 더 악질. 이런 사람한테 사업 맡기고 싶지 않음. 정우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기자들, 지인들, 직원들, 심지어 모르는 번호까지. 정우는 핸드폰을 껐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선영이 정우 옆에 앉았다. 여보,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선영이 정우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정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이미 끝났어. 모든 게. 아니야.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선영이 정우를 똑바로 봤다. 피해자를 찾아야 해.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30년이나 늦었어도. 선영이 정우의 말을 끊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해. 그게. 선영이 눈물을 흘렸다.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방법이야. 정우는 선영을 봤다. 그 눈빛에서 힘을 얻었다. 알았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를 찾자. 그리고 정우가 눈을 감았다. 무릎 꿇고 사과하자. 선영은 그날부터 피해자를 찾기 시작했다. 정우는 무너진 상태였다. 회사도 갈 수 없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선영이 대신 움직였다. 30년 전 기록, 신문 기사, 목격자 증언,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목격자를 찾았다. 철물점 주인, 강지은, 남자가 말해준 이름. 선영은 그 이름으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SNS, 주민등록, 병원 기록. 2주가 걸렸다. 하지만 끝내 찾아냈다. 강지은, 현재 47세,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거주.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강지은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 차분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강지은 씨 맞으시죠? 선영이 물었다. 네. 누구시죠?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저는 30년 전 사고 가해자의 아내입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하셨죠? 강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남편이, 선영의 목소리도 떨렸다. 30년 전 당신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전화 끊겠습니다. 강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잠깐만요. 선영이 급하게 소리쳤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남편이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30년 지나서 강지은이 비웃었다. 이제 와서요? 늦었다는 거 압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남편이 30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당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강지은은 웃었다. 차갑고 쓴 웃음. 그 괴로움이 강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30년 동안 겪은 고통이 몇 %나 될까요?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강지은이 말했다. 17살에 제 꿈을 이뤘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매일 피나게 연습했어요. 그런데 강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사람 때문에 다리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울음소리만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선영도 함께 울었다. 정말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강지은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이미 지긋지긋하게 들었어요. 뉴스에서. 저는 강지은이 잠시 멈췄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제발. 선영이 애원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왜요? 강지은이 물었다. 왜 만나야 하는데요? 그 사람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아니에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당신의, 선영이 말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강지은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 번만이에요. 네. 선영이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조용한 공원 벤치. 정우와 선영이 먼저 도착했다. 정우는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 얼마나 기다렸던가, 또 얼마나 두려웠던가. 저기.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목발을 짚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강지은이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강지은이 가까이 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에 흘렀다. 강지은 씨.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은은 정우를 한참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정우도 앉으려 했다. 아니요. 강지은이 말했다. 서 계세요. 정우는 그대로 섰다. 강지은은 정우를 올려다봤다. 30년. 강지은이 말했다. 30년 동안 당신 얼굴이 궁금했어요. 나를 치고 도망간 사람, 내 인생을 망친 사람, 어떤 얼굴로 살고 있는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강지은이 계속 말했다. 멀쩡하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성공한 사업가,
행복한 가정. 저는 강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걷는데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강지은 앞에 죄송합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하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30년 동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습니다. 매일 밤 당신 꿈을 꿨습니다. 그날 밤이 정우가 눈물을 흘렸다. 매일 반복됐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매 순간을. 하지만 정우가 고개를 들어 강지은을 봤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아갈. 무서웠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마주할. 그래서 정우가 목이 메었다. 도망쳤습니다. 30년 동안 강지은은 무릎 꿇은 정우를 내려다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일어나세요. 강지은의 목소리도 떨렸다. 일어나라고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저도. 강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저주했어요. 매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강지은이 목발을 내려다봤다. 이게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강지은이 정우를 봤다. 오늘 당신 보니까 당신도. 강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고통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는. 강지은이 말했다. 아직은 못해요. 30년의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강지은이 작게 웃었다.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지은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의 진심을 봤으니까요. 정우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강지은을 만난 후 조금은 안정을 찾았다. 지금은 잠들어 있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다. 미숙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내 차례야. 선영은 그날부터 미숙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숙이 정우를 조사했던 것처럼 더 철저하게, 더 깊이. 선영은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이 사람에 대해. 선영이 미숙의 사진을 내밀었다. 모든 걸 알고 싶어요. 과거, 현재, 숨기고 있는 것, 다요. 탐정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여기 다 있습니다. 선영은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놀랐다. 미숙의 과거는 선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다. 5년 전 미숙은 중소기업 경리로 일했다. 그런데 회사 돈 2억을 횡령했다. 발각되기 직전 회사가 부도났다. 운이 좋았다. 아니, 미숙이 교묘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3년 전 미숙은 결혼 사기를 쳤다. 한 남자에게 사업 투자를 받아 사라졌다. 금액은 5천만 원. 그리고 1년 전 미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돼 있었다. 직접 전화를 건 건 아니었지만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선영은 파일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미숙이가 이런 사람이었어? 선영은 미숙이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다. 과거에 상처받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달랐다. 미숙은 그냥 피해자가 아니었다. 범죄자였다. 선영은 횡령 피해를 입은 회사 사장을 찾아갔다. 60대 남자, 작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미숙이라는 사람, 아시죠?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 여자,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찾고 있어요. 왜요? 이어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가 회사 돈 2억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 바람에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사가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어요. 퇴직금도. 다들.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뿔뿔이 흩어졌죠. 선영은 가슴이 아팠다. 증거는 있으세요? 있죠. 남자가 서류철을 꺼냈다. 여기 횡령 내역 다 있어요. 계좌 이체 기록, 위조 서류, 다요. 그런데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고소할 여력이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선영은 서류를 넘겼다. 명확했다. 증거가. 제가. 선영이 남자를 봤다.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선영이 말했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제가 다 부담할게요.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그 사람.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응징받아야 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일주일 후 미숙은 경찰서로 소환됐다. 횡령 혐의. 경찰의 말에 미숙은 얼어붙었다. 뭔 소리예요? 5년 전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 회사에서 2억 원 횡령하셨죠?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게다가 경찰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 방조, 전부. 경찰이 미숙을 봤다. 고소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누가?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고소했어요? 피해자들이죠. 경찰이 대답했다. 하지만 경찰이 작게 웃었다. 모든 비용을 한 분이 대주셨더라고요. 미숙은 직감했다. 선영이. 경찰서에서 나온 미숙은 바로 선영에게 전화했다. 내가 한 거야? 응.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왜? 미숙이 소리쳤다. 너도. 선영이 말했다. 과거가 있더라. 나만.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과거 때문에 괴로운 줄 알았어? 미숙은 이를 갈았다. 너. 미숙아. 선영이 끊어 말했다. 내 남편 괴롭힌 건 참았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짓말로 모함하고 회사까지 망치려고 하고 그건 용서 못해. 게다가 선영이 말을 이었다. 내가 한 짓들, 횡령, 사기, 범죄 방조, 그건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으로 처벌받아야 해.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넌 정말 뭐?
선영이 물었다. 잔인하다고? 비열하다고? 선영이 차갑게 웃었다. 그건 내가 나한테 한 말이잖아. 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주 후 미숙은 재판을 받았다. 횡령, 사기, 범죄 방조,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피고인 김미숙에게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년. 감옥. 미숙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다. 1년 후 정우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다. 저는 정우가 이사회에서 말했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30년 전 제 잘못.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떠났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정우와 선영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 여보, 선영이 정우를 불렀다. 응? 후회해? 선영이 물었다. 회사 그만둔 거.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 내 삶인 것 같아. 선영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다를 바라봤다. 정우는 매달 강지은을 도왔다. 치료비, 생활비, 재활비용, 모든 것을 고맙습니다. 강지은이 어느 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평생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지은은 정우를 봤다. 저 이제 조금 걸을 수 있어요. 목발 없이도. 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강지은이 웃었다. 짧은 거리지만요.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행입니다. 선영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바닷가 근처. 정우가 도왔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한 일상. 여보, 어느 날 정우가 말했다. 행복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정우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미숙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선영에게.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었는지. 너한테, 내 남편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는 안 바라.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그리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멈출 수 있었어. 더 나쁜 짓 하기 전에. 앞으로 제대로 살게. 너처럼 행복해. 선영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미수가 고마워. 사과해줘서 나도 미안해. 학교 때 우린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출소하면 연락해. 커피 한잔 하자. 진짜 친구로. 2년 후 미숙은 출소했다. 선영이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영아, 미숙이 울먹였다. 왔어?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응. 두 사람은 껴안았다. 진심으로. 가자.
선영이 말했다. 어디? 우리 카페. 선영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커피 마시면서 앞으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미숙은 창밖을 봤다.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다. 예쁘다. 미숙이 중얼거렸다. 그치? 선영이 웃었다. 여기서 선영이 말했다. 일할래? 뭐? 미숙이 놀라 선영을 봤다. 우리 카페에서 선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새 출발하자. 함께.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래도 돼? 그럼.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지. 미숙은 선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됐어. 선영이 웃었다. 이제 그런 말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두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친구처럼. 5년 후 정우와 선영의 카페는 유명해졌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 따뜻한 커피, 친절한 사람들. 미숙은 카페 매니저가 됐다.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다. 카페 단골 손님,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미숙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미숙 씨.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전 미숙 씨 과거 상관없어요. 지금의 미숙 씨가 좋아요. 미숙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강지은은 완전히 걷게 됐다. 목발 없이 해냈어요. 강지은이 병원에서 외쳤다. 정우와 선영도 함께 있었다. 축하해요. 선영이 강지은을 안았다. 정우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다행입니다. 강지은은 정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우가 손을 잡으며 말했다. 더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이제. 강지은이 웃었다. 진짜 용서해요. 마음속 깊이. 10년 후 선영과 정우는 여전히 카페를 운영했다. 나이가 들었지만 행복했다. 여보. 어느 저녁 선영이 정우를 불렀다. 응? 우리.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잘 살았지? 정우는 선영을 안았다. 응. 정말 잘 살았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후회 없어.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어. 나도. 두 사람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우리 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